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이무영입니다. 11월 22일 고향 덕은지구에서 중흥 S클래스 모델하우스 오픈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후 시간에 다 다녀왔고, 토요일에는 월동 준비해야죠. 김장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일요일날 사무실에 나와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다녀온 후기 정도,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조금 부족된 정보를 알려드린다, 이런 취지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조감도가 되겠고요. 주 출입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 출입구 좌우에는 근린생활시설, 이제 상가가 있고요. 부 출입구는 이쪽입니다. 12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최고층 수는 22층까지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세대 수는 894세대. 그 중에서 임대가 25평형의 A, B 두 가지가 있는데 391세대가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관심사항이 아니죠. 일반 분양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503세대예요. 503세대가 있는데 74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 A, B, C 세 가지 타입 해서 정해져 있고요. 지난 10월 21일에 2주 대책용으로 이제 세 세대가 우선 공급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503세대에서 세 가구만 가져갔다는 소리는 지금 이게 A2 블럭에서 공급되는 건데, 결국 A2 블럭이 이제 덕은 지구에서는 조금 뒤쪽에 있다, 입지가 뒤쪽에 있어서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조감도상에서 보면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중흥 S클래스는 숲세권을 이루는 단지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894세대니까 대단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덕은지구에 거주했던 사람한테 3개가 나갔으니까 남은 물량이 이제 500개가 남겠네요. 500개 중에서 특별 공급으로 210개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 추천용이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에게 99개까지 나가네요. 그리고 이제 뭐 65세 이상 노부문을 5년 이상 어떤 봉양을 했다든지 이런 세대에게 14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별 공급은 210개. 그러면 1순위로 청약하는 물량은 290개. 많은 물량은 또 아니네요. 이제 이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22일에 주택 전시관이 오픈이 됐고요.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27일에 210세대가 이제 특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90세대가 28일, 29일 이틀간에 거쳐서 이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형상이 되겠네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12월 6일 있을 예정이네요. 12월 6일 날 아파트 투유에 가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첨이 되신 분들은 12월 17, 18, 19 3일에 걸쳐서 본계약을 체결하시겠네요. 이분들한테는 와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예. 공급 일정은 이 정도 잡혀 있고요. 자, 동호수 배치도를 볼게요. 동호수 배치도에서 보면 일단 84A 타입이 제일 많아요. 281세대네요. 오렌지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101동, 102동, 104동, 106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281세대. 주출입구에서 가깝고 부출입구에서 가깝고, 그럼 들고 나기에는 참 편하다.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일단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판상형 구조를 이루고 있겠구나. 기본 판상형 구조에서는 베이가 3베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먼저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임대 아파트가
그린 색깔하고 블루 색상인데 25평대가 그럼 여기 있죠. 109동, 105동, 107동, 108동 이쪽에 이제 임대 아파트 중간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게 돼 있고 84 B 타입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날개로 붙어 있네요. 그럼 판상형 구조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84C가 세대수는 적은데 여기 가운데 있네요. 여기 110동, 11동, 12동까지 있네요. 브라운 색상으로 표기되어 있죠. 그러면 84C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이겠다라는 추측이 먼저 드네요. 그리고 이제 내부 보면은 어린이집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주민운동시설이 있고 맘스테이션이나 커뮤니티 마당이 좀 잡혀 있고 단지 내 이제 총림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녹지 공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커뮤니티 마당도 있고 주민 하부에는 주민 편의 시설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지하로 여기하고 이쪽하고는 이제 지하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은 이제 지하에 잡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뒤에 이제 대덕산 녹지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숲세권을 이루겠구나라는 시설이고요. 근린생활시설이 앞쪽에 예정되어 있고 부출입구 건너편에 종교시설이 예정되어 있네요. 주출입구 앞에는 중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중학교가 바로 단지하고 접해 있는 것이 또 굉장한 장점이죠. 예. 이렇게 해서 배치도를 한번 보았고요. 이것은 이제 그 동마다 층수를 표시하는 건데 최고 층수가 22층까지 있고요. 저층은 이제 18층, 19층, 18층, 20층 이 정도로 특별하게 높은 동, 낮은 동은 없이 무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영주택에 대해서 타입별로, 세대별로 이제 요 부분은 특별 공급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관심을 갖는 것들은 계약금이 10%다, 중도금이 60%다, 잔금이 30%다. 그러면 10대 10, 60, 30% 비율로 잡혀 있네요. 그리고 가격대를 한번 볼까요? 84A를 기준, 가장 많은 세대니까 84A를 기준으로 볼게요. 1층에서 5층까지가 표기가 돼 있고 저층이니까 표기가 돼 있네요. 기준층이니까 6층 이상부터는 이제 기준층이라고 되겠죠. 가격이 동일하게 잡히겠죠. 1층 같은 경우가 5억 8,500, 4층이 6억 1,100, 5층이 6억 1,900, 그리고 이제 6층부터 6억 2,900.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6층 이상부터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 6억 2,900만 원이네요. 그런 부분이 잡히고요. 그럼 옵션을 가서 볼까요? 옵션 같은 경우가 계약금 중도금 발코니 기본 84A 같은 경우가 1250만원, B가 1370만원, C가 1400만원 이 정도 잡혀 있네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보면 기본이 안방 거실 주방까지 가려나요? 이 정도 보면은 거실 안방 주방까지 보면은 410만원, 방 다 에어컨 집어넣으면 650만원 잡혀있네요. 현관 중문 120만원 정도 잡히고요. 주방 가전 옵션 일부 잡힐 거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월추 암산해도 한 2200 정도 잡히네요. 옵션 비용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취득세 집어넣어야죠. 지금 원가 때문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그리고 중도금 같은 경우에 이제 60%인데 이게 이자 후불제예요. 그러니까 이자 후불제니까 이자는 납부해야죠. 그러면 6억 4천, 6억 5천 100, 한 6억 8천에서 9천, 6억 8, 9천까지는 잡히겠네요. 이제 이자까지 고려한다라고 보면은 이 정도 잡힙니다. 그러면 그냥 사사오입 하면
원가 7억짜리네요. 이걸 분양받는 사람이 옵션, 풀옵션 다 집어 넣고 간다라고 보면 기본 원가 7억 잡히는 부분이네요. 예. 일단 뭐 청약 된 사람들은 당연히 계약해야 될 것 같고, 일정으로 보면 27일 날이 특별 공급, 일반 분양은 28, 29일 잡힐 거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6일 아파트 투유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당첨된 사람들은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서류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 견본주택이 있는 덕양구 신원동 630-2번지에서 본계약 체결하시겠네요. 17, 18, 19일 날 이런 일정으로 흘러갑니다. 아직 오늘이 일요일이죠. 11월 24일.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 주 월화 이틀 정도 주택 전시관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시면 정시간이 없으시면 이제 중흥 S클래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견본주택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 견본주택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올려놨더라고요. 자, 지금 여기가 중흥 H클래스 부지죠. 덕은지구에서 거주했던 3명이 했다는 소리는 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살짝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8월 달에 분양했던 대방, 노블레스보다 분양가가 살짝 밑으로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중학교가 옆에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숲세권을 이룬다는 부분도 장점으로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입지적인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서부권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수색 역세권, 상암 수색 부도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부도심을 에워싸고 있는 수색 증산 뉴타운이 있고요. 상암동 주거 부분이 있고 업무시설이 있고, 여기를 갖다가 인접해서 북가자 6구역도 있고 가재울도 있고, 그리고 여기 한 반경 1km 그리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고향 덕은지구도 거의 행정구역은 고양시 덕양구지만 생활권은 서울이고요. 서부권의 중심하고 바로 생활권을 같이 맞닿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계속해서 서부권에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녹지 공간하고요.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는 부분이죠. 물론 덕은지구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 안 들어가는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광역교통체계는 잘 갖춰져 있고 향후에 더 갖춰질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주 근접은 표현하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 직주 근접도 뭐 상암이나 인근 마곡지구나 상암지구,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보실 부분이다. 서부권에서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한다면 변화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개발 계획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면서 변화가 시작이 돼서 가격적으로 본다면 우상향 쪽으로 갈 거고, 이 기간이 한 10년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변화가 10년, 15년 세월 계속해서 서부권은 이 변화상이 우리 눈에 조금씩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보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단지 조감도가 되겠고요. 단지 내 놀이터가 아까 하나, 둘, 셋, 어린이 놀이터가 기본 3개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단지 내에서 주민 커뮤니티 마당이 있었네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커뮤니티를 논해야 되는데요. 커뮤니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익숙하죠. 골프 연습장, 스터디룸,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로 남녀 구분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휘트니스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리사무소고, 지역수록, 이런 공간은 이제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목적 실내 체육 시설이 있고, 조그마한 탁구장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커다란 커뮤니티 시설은 없습니다. 894세대니까 세대수 대비 그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밀조밀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정도로 들어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단지 내 이제 유니트를 한번 볼까요? 84A가 가장 분양 개수가 많았고, 들여다볼까요? 먼저 보니까 이제 4베이, 보통 판상형 구조가 3베이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이가 4베이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향을 먼저 볼게요. 이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남향은 아니지만 서쪽을 살짝 낀 남 7대2, 남쪽을 한 7 정도 끼고 있는 남서향,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출입구가 이쪽 있고 부출입구가 이쪽이었으니까 들고 나기에는 좋은 쪽에서 84A 타입이 공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이 거실 면적이 이 유니트 상에서도 넓어 보이죠? 실제 모델하우스에 방문했을 때 그 거실이 굉장히 넓어 보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거실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래서 같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뽑았을 거니까 주방도 상대적으로 넓어 보였다. 그런 부분이고, 거실이 넓어졌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주방의 크기, 안방의 크기가 좀 작아요. 작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침대가 있었는데 장롱하고 침대하고 같이 놓으면은 답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설계의 의도가 장롱을 놓을 필요가 없게 하려고 드레스룸을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팬트리라고 해서 중간에 그 다용도 공간, 창고라고 할 수는 없죠. 내부에 있으니까 다용도 공간을 놨어요. 예를 들어서 골프 장비를 넣는다든지 식기 장비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안 쓰는 책도 일부 쌓아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을 몇 단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주방 옆으로 요 공간이 보이죠? 지금 이게 지금 알파룸이라고 해서 주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잘 꾸며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현관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작은 방 2개 이렇게 되는데, 작은 방 같은 경우에 이 정도 크기에서 확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만한 크기였는데 이 공간이 확장이 돼서 이제 큼지막하게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발코니 2개 잡혀 있고, 여기는 다 샤시 부분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집은 상대적으로 이제 밝을 거예요. 모든 침실이나 거실까지가 다 밖에 배치를 시켰구나 라고 보여지네요. 이게 84A 타입이고요. 자, 다음에 84B 갈게요. 얼추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84A하고 84B하고 비슷해 보일 겁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84A, 84B 비슷해 보일 겁니다. 4베이 기본, 그러니까 베이적인 특성은 좋죠. 근데 이제 84B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주출입구, 부출입구에서 놓고 보면 안쪽에 들어가 있고 날개 부분이니까 판상형이죠. 이제 판상형입니다. 판상형이 되겠고, 이 뒤쪽에 녹지 공간이니까 쾌적성이나 주거 측면에서 조용한 부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차량 뭐 특별하게 차량 소리는 안 나겠지만 일단 타입에서 A보다는 B 타입이 좀 조용하겠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팬트리가 여기 같은 경우에 주방 옆에 팬트리가 있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주방에서 사용하는 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창고로 사용할 것인지 부분. 그리고 이제 A 타입하고 비교했을 때 드레스룸이 상대적으로 크게 빠졌죠. 거실은 같이 크고 안방은 좀 살짝 작아 보이는 건 공통적인 상황이고, 드레스룸이 좀 상대적으로 크게 빠졌다, 이런 부분이 들 수가 있겠네요. 나머지는 이제 발코니 공간 두 군데니까 다 문제가 없을 거고,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타입하고 B타입하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B타입이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다음에 C타입 한번 볼까요? 84C. C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10, 111, 112동 이럴 거예요. 그래서 3개 동인데 여기도 하나 있네요. 근데 이건 타워형이에요. 그런데 유니트를 보니까 조금 낯설더라고요. 베이는 이제 3베이죠? 3베이고, 침실 2개, 거실까지 해서 3베이고, 안방이 좀 저렇게 들어가 있어요. 위쪽으로 들어가 있죠. 드레스룸 당연히 있고,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고, 공간이 다 필요하게 있을 만큼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방이 요 공간인데 이만큼 더 커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안방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C타입 같은 경우에 현관에 들어가서 아이들 방 2개 거치고 복도를 지나서 안방, 거실 이렇게 돼 있죠. 또 거실 공간도 크고 안방 이 공간이 전체 주방하고 거실하고 공간이 확 트여 있어서 그 어떤 뭐랄까 사람이 육안으로 느끼는 게 답답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공간에 들어가 보면. 모델하우스에 갔을 때는 A 타입만 만들어서 지어져 있었는데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럴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하고 자녀방들하고 살짝의 그 거리감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또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 구조가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수,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이런 부분이 있네요. 자, 다음엔 74A 타입인데, 이 경우에는 비슷하죠? 포베이고 팬트리 들어가 있고 안방에서 드레스룸 살짝 들어가 있고, 이 정도네요. 결국은 특색은 거실이 전체적으로 크게 설계가 되어 있다. 거실에서 가족들 간에 아기자기하게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보내라, 이런 취지가 있나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84A나 B타입을 조금 줄여놓은 게 74A 타입이라고 보면 되고요. 기본 다 확장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확장 공간입니다. 그리고 판상형 구조네요. 이 안쪽에 있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유니트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내부 인테리어는 84A만 모델하우스가 있으니까 그 폭도 넓고 이 거실 공간이 이게 84A 타입의 거실 공간이에요. 이건 안방 공간이 되겠고요. 안방 공간이고,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그 파운데이 화장하고 이런 데고, 이쪽으로가 이제 드레스룸이 있었고요. 안방 화장실이 되겠고, 이건 거실 화장실. 이것은 이제 작은 방이고, 주방에서 이쪽에 이제 알파룸이 잡혀 있고, 이쪽에 발코니가 잡혀 있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역시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는 거고요.
직주 근접을 이룰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아쉬운 것은 고등학교가 없다고 그랬죠. 그 광역교통체계가 많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거고요. 향후에 상암 수색 구도심을 중심으로 놓고서 편의시설을 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모델하우스를 다녀온 중 S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강조했다시피 적극적인 청약을 해서 인서울이 안 되더라도 준서울 하면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5년 재당첨 제한이나 고양시에서 1년 고양시에서 1년 거주하거나 이제 이런 곳들은 청약 조건들을 개별적으로 더 따져서 청약들, 점수가 되시는 분들은 청약들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